안녕하십니까. 등산 Q&A 공부방 동화생입니다. 독학재수하는 학생이 1년 동안 틀린 국어를 전부 다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요. 일부 그 전에 한번 해줬는데 나머지 암기할 수 있도록 mp3에다 녹화하고 암기할 수 있도록 정리하는 녹화 수업을 하겠습니다. 김광균의 서야는 눈 쌓인 밤이네요. 눈 쌓인 밤을 보고 그리움 추억 하면서 슬픔을 젖음. 자, 김광균 아들이 죽었죠. 자, 김광석 생의 감각, 삶의 감각을 뭘 느꼈냐면 장마 후에 채송화가 피고 흔들려요. 흔들리는 걸 보고 흔들리는 식물체를 보고 살아있구나 라는 의지, 생명력, 활력을 느꼈다는 겁니다. 자, 김기택의 멸치는 바닷속에서 멸치가 그물로 건져지죠. 근데 그 멸치가 건져지고 바람과 햇빛에 말라서 생명력을 잃어서 있는 말라있는 멸치를 보고 자유와 억압, 폭력에 대해서 생각한 겁니다. 김남조의 겨울바다는 겨울바다에서 허무함을 느꼈지만 그렇지만 인고의 자세로 살아가야겠다는 그런 남은 생애를 참고 기다리는 인고의 삶으로 살겠다는 그런 각오를 나타내줍니다. 김명인의 그 나무는 그 나무에 먹물이 불꽃성화로 피고 푸른 잎새를 매달고 있는데 어쨌든 무거운 청독이 돼서 가을에 가난한 소지를 날리기를 소망한다. 그러면 가난한 소지는 불태우는 종이죠. 불태우는 종이. 그러면 이게 하늘로 태워서 날아갑니다. 그래서 어머니들이 예를 들어서 물 떠놓고 기도를 하면서 그럴 때 종이를 태워서 하늘로 뛰어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자, 김소월의 삭주구성은 내 고향이 삭주구성입니다. 가고 싶지만 가지 못해서 안타깝다. 그쵸? 구름은 자유롭게 갈 수 있는데 화자는 갈 수가 없죠. 제비와 새들, 텃새인가? 못 가네. 맞아. 자, 김소월의 산수갑산은 산수갑산. 자, 김소월 삭주구성, 산수갑산에 갇혀서 고향에 돌아갈 수 없다. 삭주구성이 고향에 돌아갈 수 없다라는 걸 탄식하는 겁니다. 자, 김수영의 파밭가에서는 파가 자라는 밭이죠. 파밭가에서 묵은 사랑에 대해서 반성을 합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사랑을 맞이하려고 합니다. 자, 파밭이 붉은데 붉은 위에 파란색 파란색이 자라고 있다는 거죠. 자, 황동규의 기항지, 항구죠. 기착지, 도착하는지. 항구에 도착해서 배를 타고 떠나기로 결심하지만 배에 올라타는 순간 불안하고 두렵죠. 배를 탈까 말까 하고 고민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러면 기항지, 배를 의인화했다고 치면 어떤 사람을 만날까 말까, 그러니까 선택의 순간들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고 해도 되겠네요. 김영랑의 독을 차고, 독을 차고는 이 독을 차고 도끼를 가지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독을 차고 장독을 때리고 방독을 깨고 이런 게 아니라 도끼를 가지고 허무한 것을 알지만 이리 슬픈 승냥이로부터 순수한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독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되고, 김현승은 플라타나스가 나무죠. 꿈을 알고 사모할 줄 알고 인생의 동반자고 보여준 플라타나스. 그러면 학교에 플라타나스 같은 나무 있죠. 그러면 영원히 그런 나무처럼 살고 싶다, 나무 같은 동반자가 되고 싶다라는 거겠죠. 별을 국가는 따로 살펴보고요. 나이덕의 그 복숭아 나무 곁으로는, 한때는 가까이 가지 못했지만 복숭아 나무 곁으로 가서 복숭아를 이해하고 교감한다. 이 제목 자체를 한 문장으로 만들면 좋겠죠. 자, 문정희의 팥꽃길. 파밭도 있지만 팥꽃이 있네요. 팥꽃이 핀 명교리 바닷가에서 어린 시절 오줌 싸서 귀를 쓰고 머리에 이렇게 뭘 흔들어가지고 까분다고 하는데, 흔들어가지고 지푸라기 같은 거 날리고 하는 키를 쓰고 소금을 받던 추억에 잠겨보고 싶어 했다. 자, 문정희의 성애꽃은 유리창 같은데 입김을 보면 이렇게 어는 얼음같이 된 걸 부르죠. 성애꽃이 고통을 이겨내고 피어난 후 고스러지고 만다. 그러니까 그게 금방 녹죠. 인간도 혹독한 시기를 거쳐서 황홀한 성취를 거둔다 라는 거죠. 성애꽃.
박람수의 종소리. 종이 퍼지면 자유가 울린 종소리처럼 자유의 존재가 되고 싶죠. 그 자유의 존재가 종소리가 커져서 뇌성 명령이 되어서 천벌을 내리고 부정한 것을 다 몰아내고 싶죠. 종소리를 나로 의명했다고 합니다. 박두질의 도봉은 인적도 없는 이 도봉산인데, 도봉산, 서울에 있는 도봉산. 외롭게 밤을 맞이하고 그대를 기다린다. 그러면 도의 봉우리, 정말 적막하고 인적도 없지만 외롭게 기다리지만 단단하게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도봉산 얘기입니다. 박성룡의 과목은 과목 과일나무가 시련을 견뎌내 황홀한 빛깔과 은총을 가지게 되는 열매를 맺는 걸 보고, 그쵸? 경외함, 시력을 회복함, 시 쓰는 능력, 눈, 시의 힘을 회복한다는 거죠. 박성룡. 박재삼의 겨울나무를 보면은 앙상한 겨울나무를 보면 무슨 생각이 드나요? 초연해. 그러니까 당연히 시기를 보냈구나. 마음 가까운 나구나. 라는 걸 발견했죠. 여름나무는 청년기의 나고 그리움과 사랑 때문인데, 앙상한 겨울나무를 보고 초연해졌다. 바라볼 수 있다. 그러면 내가 나를 바라볼 수 있는 나이가 됐구나. 내 스스로를 이해할 수 있는 나이가 됐구나. 박재삼의 추억에서는 추억 속에서 맑은 진주 남강이 고향이었네요. 제대로 보지 못하며 새벽마다 밤장터를 오가는 어머니를 추억하는 거죠. 그리움과 슬픔도 있고 힘들어졌다. 어머니가. 백석의 흰바람 벽에 있어. 그럼 흰바람 벽에 있어서 어머니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상상할 수 있다. 그러면 바람이 치는 흰 벽. 바람이 치는 벽. 근데 흰 벽. 을 보고서 그게 스크린처럼 돼서 상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괴롭고 외롭게 살아가도록 운명적인 존재임을 깨달았다. 혼자 쓰니까. 신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걸 상상하고 보고 흰바람 벽. 시인이기 때문에 흰 종이에 글을 쓸 수 있었다. 라는 생각을 해도 좋겠죠. 서정주의 춘향 유무는 춘향이 유언을 남기는 문장입니다. 유무는. 다음 생에 도련님 나무가 되고 나는 물이 돼서 빙빙빙 돌아가지고 도련님 나무 옆에다가 싹 소나기가 돼서 쏟아지면 도련님과 함께하게 되겠죠. 그런 춘향 유문입니다. 자, 송수건의 지리산 뻐국새는 지리산에 뻐국새 울음소리가 있겠네요. 그러면 한 마리 뻐국새 울음이 있고 이 울음이 섬진강. 그러니까 울음이 하나 뻐국 하면서 가는 게 섬진강을 탄생시키고, 그 다음에 이 섬진강 이 물길 따라서 철쭉꽃이 붉게 피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의 소리가 강이 되고 강 옆에서 생명을 받아서 붉은 철쭉꽃이 피고, 그래서 하나의 승화로 얘기한 겁니다. 자, 신경님의 가난한 사랑의 노래는 가난하지만 사랑의 노래를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돼야 되겠죠? 외롭고 두렵다. 그리움과 사랑을 느낄 줄 아는 인간이지만 가난한 존재이기 때문에 모두 포기하고, 슬프네요. 포기하고 살아야 된다고 하나요? 자, 신경님의 목계장터. 그러면 목계장터. 목계는 뭐 지명일 것 같고, 그러면 장터네요. 목계장터에서 밭가분. 근데 화장품을 파는, 그 박물장수이지만, 떠돌이 박물장수이지만, 들꽃과 잔돌처럼 머물고 살고 싶다. 들꽃처럼. 이거 고정되어 있네요. 잔돌도 조금 흔들리는데, 잔잔한 돌, 조그만 돌. 자, 신석정의 꽃덤불은 꽃이 커다랗게 덩굴처럼 피어있는 언덕꽃덤불, 덤불, 무더기로 피어있는 것이죠. 독립이죠. 독립이 안기고 싶다. 겨울밤 속에서 일제시대가 되겠네요. 오세용의 열매는 자기 희생적, 남을 생각하는 열매. 열매가 왜 이렇게 됐는지 찾아야 되네. 희생적이고 부드럽고 남을 생각하는지가. 자, 오세영의 자화상2는 자화상이라는 제목으로도 굉장히 국어가 많이 나오죠. 나는 냉혹한 녀석이 있었어도 까치처럼 지조를 가지고 소식을 알리죠. 먼지병천을 보는 한 마리 검은 까마귀가 되겠다. 지조를 꺾지 않고, 까치는 꺾었고, 까마귀. 마른 나무 끝에 사는 까마귀처럼. 까마귀를 신성식 보는 경우는 이 까마귀가 상조고 이런 계열로 볼 때는 민족의 새, 그래서 까마귀, 은혜의 동물 이렇게 볼 때는 신성스럽게 많이 보는 것 같네요. 자, 윤동주의 또 다른 고향. 자, 이거는 원래 지금 현재의 고향을 왔지만 충족시키지 못하고, 현재의 고향이 독립이 안 되었기 때문에 독립의 고향 아니면 내용을 치환할 수 있는 고향으로
자, 방 안에 바람이 불어. 방 안에 고향에 왔어요. 고향에 돌아왔는데, 그것도 밤이에요, 밤. 일제시대고. 백골, 내 부정적 자아가 와서 다 풍화되고 사가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긍정적인 자아가 우스운지 갈등을 해요. 그러니까 어둠을 짓는 독립투사들이 소리를 듣고 아름다움, 더 독립의 이상세계, 또 다른 고향이 없나? 그걸 찾아가야지 라는 생각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림의 성류는 내가 고백할까지 과정과 심정을 성류알이 껍질을 파고 나오는 쫙 껍질이 깔라지죠. 그럼 굉장히 아프겠죠. 그렇지만 붉은 성류알이 나오죠. 그런 장면으로 묘사했다고 합니다. 이시영의 마음의 고향은 고향을 떠난 날, 그쵸? 고향을 떠나는 날, 난 고향을 잃고 동시에 마음의 고향도 잃었다. 그쵸? 눈 내릴 때 떠났나 보네요. 이용학의 낡은 집은 주만강을 넘어서 북한도로는 전라도 가시네 하고, 그죠? 전라도 가시네 하고, 그 다음에, 함경도 사는가, 이렇게 만나서. 이게, 그럼 낡은 집이 아니네. 아니, 그치, 전라도 가시네지. 전라도 가시네. 주막에 만나서 북한도로 온 전라도 가시네가 주막에 있는데, 이 주막에서, 함경도 사내가 국경을 넘어가기 전에 만나서 사연도 듣고, 얘기도 듣고 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연민, 불쌍함을 느꼈다. 이형기의 낙화는 가야 할 때, 그리고 떨어져야 할 때 꽃이 떨어져 열매를 맺죠. 그래서 이별이 열매를 맺으니까 성숙하죠. 결별이 이룩해서 축복인 열매를 맞추죠. 자, 이별. 꽃이 떨어져서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역설법. 자, 정지용의 유리창은 죽은 아들을 보는데 죽은 아들을 생각해서 창문에 섭니다. 그래서 입김을 봅니다. 그러면 입김이 날아가면서 창을 통해서 밖을 봅니다. 밖을 보면 별, 아이의 분신이 보입니다. 그래서 더 슬픕니다. 그래서 갇힌 집 안에서 이 눈을 통해서, 눈물을 통해서, 그리고 유리창을 통해서, 이걸 간접적으로 통해서 밖에 있는 별이든지 아이의 흔적을 느끼는 거죠. 정지용의 장수산은 장수산에서 장수, 오래 사는 산인가, 초연하게 인구하는 고유한 삶, 삶을 동정했다. 정지원은 조찬에서 비 온 뒤 아침 들판에서 새 한 마리가 구슬피 울어요. 그 다음에 아침을 먹는 모습이 내 처지. 구슬피 울면서 아침을 먹어. 그럼 아침 조찬. 그죠? 정지용도 아들이 죽었죠. 그래서 아침을 먹을 때도 구슬프겠죠. 자, 정의상은 한 그림이 다른 외로움 기다림 끝에 한 그림이 다른 그림에게 그림 두 개네요. 기다림 끝에 당신과 내가 만나는 꿈 꿨는데 나는 추운 골목에서 기다리겠소. 그러면 기다리겠소. 근데 당신도 나를 그리워하지요? 이렇게 하는 거겠죠. 조진의 민들레꽃은 죽은 님이 봄마다 나를 잊지 않고 민들레로 꽃이 되어 피어났다. 나를 바라봐준다. 그러니까 민들레꽃을 보고 죽은 님을 떠올렸다. 이렇게 들을 수 있겠죠. 한영호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한영호는 역설의 대가니까 알 수 없어요. 알 수 있어요. 평범한 인간은 알 수 없는 임의 존재, 부처의 존재를 자연 현상 속에서 느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의 가슴을, 조국의 가슴을 지키는 약한 등불, 약하지만 겸손하지만 독립의 희망이 되고자 함,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한영훈의 님의 침묵, 님은 침묵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님이 조국이 떠났지만 슬픔을 노래하지 않고 침묵하는 님을 향해 불러보고 님의 침묵을 감싸면서 독립을 각오합니다. 한영훈은 찬송합니다. 임을 찬송하고 약 잡는 세상을 소망합니다. 김춘수는 강우에서 그러면 내릴강 비우 아내를 찾고 있는데 비가 마구마구 내립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찾을 수 없다고 포기합니다. 비를 핑계로 아내의 그리움, 상실감을 나타내주는 거겠죠. 현실적인 상실감, 그리움. 조지훈의 승무는 스님이 추는 춤입니다. 승무를 추는 여인의 모습. 그러니까 더 슬퍼 보이겠죠? 세속적 번뇌를 종교적으로 승화한 별빛이라 했을 때 별빛이 부처가 깨달은 샛별입니다. 샛별, 금성. 이육사는 소년의 순수함 예찬, 순수함 순결함. 김동면의 파초는 풀입니다. 열대식물의 풀. 조국을 떠나서 느끼는 외로움을 느끼는 이 파초처럼 나도 조국을 떠나서 떠돌이상으로 슬프다. 파초가 동병상련이다 나랑 이런 얘기겠죠.
정종의 발열, 열이 납니다. 발생합니다. 아들이 죽기 전 열이 나는 상황을 썼습니다. 좀 슬프게. 김명인, 인자신이야. 그 나무, 늦대고 병들어 안쓰러움 느끼는 나무. 안쓰러움을 느끼는 나무. 병들어서 안쓰러움을 느끼게 하는 나무. 그 나무. 자, 그 다음에, 국어 개념 나왔네요. 개념. 주파수. 주파수 1초당 진동하는 횟수. 이게 주파수죠. 파장. 한 번에 파동이 차지하는 수평적 거리. 이렇게 갔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주파수를 높으면 파장은 짧음, 높으면 파장은 짧음. 짧게 해서 여러 번 진동해야 되니까. 필면 주파수는 낮음. 반비례 관계다. 적외선은 적색 외적. 가시광선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적색이면 외선, 여기 외선. 가시광선을 볼 수 있는 광선. 여기는 자색이죠. 그럼 여기서는 자외선. 자외선 다음에는 X선, 알파선, 베타선, 감마선이 있죠. 적외선, 적군을 방열하죠. 밤에. 그래서 동물 같은 거 눈이 뻘겋게 보이고, 파장이 길죠. 그래서 이거 노을 질 때는 적색으로 되는 거죠. 노을 멀리서부터 오죠. 이쪽으로 갈수록 자외선 차단 크림 보고, 피부 뚫고, X선으로 뼈만 남기고, 나머지 알파, 베타, 감마선으로 전부 다 MRI 찍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에너지 보존 거칙은 당연히 에너지로 전환될 때 총합은 같고, 질량도 같다는 거죠. 슈퍼맨의 원리는 다리 커 보인다는 거죠. 겉보기 지름이 다른다. 각지름, 겉보기 지름을 각도로 나타낸 것이다. 그리고 각지름은 금년에도 많이 나오네요. 각지름, 겉보기 지름을. 그러면 여기에서 겉보기 지름을 각도로 나타낸다. 그럼 여기서 여기 보는 것. 그 다음에 여기에서 여기 이렇게 행성이 이렇게 여기서 보이고 여기서 보이면. 근데 이제 각지름이라고 했으니까 겉보기를 봤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죠? 이렇게 여기서 봤을 때. 거리가 가까울수록 각도는 커짐. 가까울수록 커지고 멀면 점이 되니까 당연히 멀면 점이 되니까 각도가 쪼만해지니까 각도가 작죠. 이렇게 그려보면 금방 되는데 2, 3룡은 두 점 사이 거리를 장축의 길이로 나눌 값이다. 2, 3룡 이게 뭐 20율 이렇게 타원이 있으면 이렇게 초점이 있죠. 그럼 이걸 장축이라고 그러고 이걸 단축이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두 초점의 사이 거리, 여기서부터 여기 초점의 사이 거리를 장축의 길이로 나눈가. 이렇게. 그러면 20율. 얼마나 더 초점을 찌그러졌나 이 얘기죠. 전향력은 어떤 것으로 굴러서 향하는 것. 그러니까 자전으로 인해서 이렇게 지구가 이렇게 돌죠. 돌게 되면 이렇게 발사를 하면 이 합력이 이것과 이것의 사이는 이렇게 가게 되죠. 똑같이 만약에 이렇게 쏴버리면 이것과 이것의 합력인 이 방향으로 가게 되죠. 이렇게. 그래서 운동 방향이 편향됨 지구가. 그래서 편서풍도 이렇게 서쪽에서 돌아오는 이유가 이렇게 지구가 자전해서 그렇죠. 편향 정도는 저희도 고緯도로 갈수록 커진다. 그럼 해보면 당연히 이만큼 되면 이렇게 가게 되는데 여기에서 고緯도로 가면 여기랑 이렇게 되고 그러면 이렇게 갖고 가는 건데 각도로 재보면 되는데 위도에 따라 자전 속력이 차이가 된다. 그럼 당연히 이 속도가 빠르죠. 도는 게 자전 속도가. 그러니까 이 길이가 길어지겠다. 속도가 이기하고 적도 고緯도 적도는 빨라지고 당연히 늘어지죠. 고緯도는 왜 그러냐면 고緯도는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서는 제자리에서 빙글빙글 도니까 여기는 이만큼 빨리 돌고 속도가 빠르죠. 자, 슈분퍼텐션, 물이 이동할 수 있는 능력이다. 포텐셜이 터졌다. 그러면 능력이 터졌다. 그런 뜻인데, 잠재 능력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당연히 물이 이렇게 흘러내리죠. 이온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가겠죠. 자, 뿌리, 줄기, 잎, 수분 포텐셜이 낮아지니까, 수분의 잠재력이 낮으니까 뿌리에서, 이 잎에서는 증산작용을 하니까 당연히 뿌리에서 뽑아갖고 여기까지 가야지, 빈대로. 빛은 공변세포에 있고, 그러면 이온 농도가 올라가면 그러면 빛이 비치게 되면 수분이 떨어지죠. 증발 안 하니까. 그러면 공변세포가 열리거나 그래서 기공이 열리고 물 손실이 되니까 그러니까 물을 쭉쭉쭉쭉 빨아 올리고 그래서 광합성을 하게 되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게 되는 거죠. 비트겐슈타인 그림이론은 언어와 세계의 논리적 구조는 동일하다. 언어와 세계의 논리적 구조. 언어가 세계의 논리라는 거죠.
세계를 그림처럼 기술한다. 말이 뭐 문자 언어, 뭐 그림은 한자 같은 게 이렇게 산, 몇산 세계를 기술하는 거죠. 예를 들면 언어는 논리적 그림이죠. 뭐 경험 세계에 언급한 것만 의미 있으면 경험적 세계에서 이렇게 됐을 때는 요거 본 것들 가지고 만들어주는데 어쨌든 본질지는 우리야 무관하게 개체 내에 본질이 있어. 본질 자체가 있는 것, 그냥 있다. 뭐 우리가 무관하게 뭐 여기서 달이 있죠. 나랑 상관없이 달이 있어. 반부불지는 본질이 없어. 언어 약정에서 본질이 언어를 약속을 정해서 본질에 반하고 그냥 인간의 약정 이거는 달이라는 본질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오리온 자리라는 게 있다는 거고 오리온 자리 우리가 오리온 자리라고 약정했으니까 오리온 자리라는 거겠죠. 사물의 본질은 인간의 가치가 적혀있다. 이게 반본질주의가 이게 반이 반대가 아니라 수반해서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말겠죠. 수반해서 그러면 비언어하고 반언어 할 때 이거는 언어가 비언어 반언어 그러니까 동반해서 언어와 수반해서 하는 뜻이고 반언어는 언어와 수반해서 소리, 억양 이렇게 비언어는 몸동작처럼 이게 말이 아니라는 거 그냥 몸짓 언어고 이건 소리. 어쨌든 누군가 사자와 비유화 컴퓨터를 묶어서 사바컴 하고 정리했지만 정리를 해도 널리 쓰지 않는다는 거지. 본질이 사회에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본질주의의 주장을 뒷받침했다. 그러니까 본질이 있고 되는 거지. 이거 만들어 놓고 이렇게 반본질주의처럼 약정을 한 다음에 뭘 만들어 놓으면 이렇게 가능성도 있는데 예를 들면 어떤 거를 만들어서 이걸 뭐라고 하자 그런 다음에 물건을 만들기도 하는데 정의한 다음에 그러니까 얘만 이렇게 들은 건데 자 민간화 지자체의 특징 민간으로 찾고 업무를 운영을 민간으로 위탁하죠. 왜 공적인 걸로 해서 이 기업체 운영을 하는데 이게 그 부담이 되거나 아니면 민영화 했을 때 이익이나 윤리를 이익이나 이런 제도 자본주의 논리를 따졌을 때 더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때는 민영화를 하게 되죠. 담배 인상공사도 옛날 국가에서 운영하다가 이제 민영화를 시키고 그렇죠. 경영화는 지자체가 민간인의 운영 방식을 자체적으로 도입하는 거. 경영화, 경영 내실화. 이게 지자체가 공공단체가 이건 하네요. 민간화, 민영화는 이건 사익단체가 하는 거고. 간접 광고는 뭐 직접 광고가 아니라 뭐 PPL이라고 그러죠. 상품자의 상품을 착용하거나 언급하거나 사용하거나 화면 속에 배경으로 노출하거나 이건 주변에서 이건 배경이니까. 이거는 뭐라고? 출연자와 관련되니까. 주인공과 이건 주변이고. 그래서 PPL 간접 광고를 얘기하는 거고요. 소송에서 공동소송은 같이 소송을 하는 거죠. 두세 명이. 근데 집단 소송은 뭐 몇십 명이, 몇백 명이 전체 피해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거네요. 이거는 당사자가 수가 많으면 진행이 어려우니까 공동으로 소송하는 거고 피해자의 일부가 전체 피해자를 대신하는 거예요. 이건 전체 피해. 이거는 당사자 수가 많으니까 당사자 수만큼만 공동으로. 이건 집단은 뭐라고요? 집단의 일부로. 단체 소송은 법률이 정한 단체여지 전문성, 경험성을 모두 같은 단체여만이 소송할 수 있다는 거죠. 단체가 기업에 소송하는 거지. 그러면 손해배상 청구를 못하고 민간 소비자 소송 단체에서 단체 소송할 수도 있겠네. 이거 하라고. 그러면 조금씩 차이 나네요. 특징이. 자, 한계 비용은 한계라는 것은 끝까지 그러니까 어떤 A라는 재화를 생산했는데 일단이 한 단위 더 생산할 때 늘어나는 비용을 한계 비용이라고 하죠. 재화의 생산량을 증가시킬 때 추가되는 한 단위 더 생산할 때 더 추가되는 비용. 자, 그런데 이 가격 상승보다 한계 비용이 가격이 더 말라야 이익이 생기니까 당연히 비용보다 가격이 높아야 이걸 생산을 하겠죠. 자, 다음 대조는 대비. 여기서 대조는 차이점 말하고 비교는 공통점을 얘기합니다. 비교는 공통점. 왜 그러냐면 비슷한 성격의 비교가 되죠. 성격이 대조된다 그러면 차이가 난다는 거죠. 대꾸는 주어서로 해서 문장 구절에서 이렇게 대립된 구절 이렇게 보시는 게 맞고요. 대비는 공통점 차이점 다 말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넓게 씁니다. 약정적이지 않은 정의는 없다. 모든 정의는 약정적이다. 정의라는 것은 정의, right, 옳은, 그래서
법의 성명서는 법적 안정성, 정의, 한목적성, 이때의 정의인지, 또 A는 뭐뭐하는 B다 라고 했을 때의 정의인지, 모든 정의는 약정적이다. 뭐 이렇게 되면 약정일 수도 있는데, 약속을 정한다. 정의다. 신화나 전설의 정보를 후대에 전달하죠. 인간의 정보를. 신화나 전설은 객관적 서술 태도를 배제하지 못했다. 객관적 서술 태도가 포함되었다. 그러니까 후대들의 인간이라는 공통성이 있기 때문에 빼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객관적, 주관적인 그 나라의 주관이나 그 민족의 주관을 쓰더라도 인간이라는 공통성 때문에 완전히 객관적 서술 태도를 배제하지는 못했다. 사건이 사실적으로 표현되었다. 현실적으로. 사실은 있는 것이고 현실과 현재의 사실이 현실일 수 있죠. 현재 나타날 사실이 나타났다. 현실. 자, 비현실적은 현실이 아니다라는 뜻이 B는. 그러니까 구름을 부른다 뭐 이런 거. 구름을 부르거나 아니면 지옥에 간다던가 이런 거. 자, 수직적 사고는 뭐 수직은 수직은 위아래니까 위아래. 계층상으로 천상, 지상, 땅, 지상, 지하 뭐 이렇게 되네. 세 개로. 수평적 사고는 이게 현실 세계가 있는데 그 옆에 요정 세계가 있든지, 아니면 현실 세계가 있는데 여기에 신선의 세계가 있든지, 요정 세계, 신선 세계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수평적 사고라고 할 수도 있겠죠. 굉장한 천상 세계를 여기다 두기도 하고요. 자, 감각적 수사. 국어에서 감각이라는 것은 다 오감각이라고 봐야죠. 시각, 청각, 미각, 촉각, 후각. 행의 소리를 만지면 따뜻이 이렇게 촉각이죠. 저는 슬피 울다. 이게 애매합니다. 이게 울음 소리냐 청각이냐 아니면 우는 사실을 팩트를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세모로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청각적인 느낌은 있죠. 청각적인 느낌. 현학적, 철학적, 고답적, 학식을 자랑하는 똑똑한, 현학적, 철학적, 거무련적입니다. 현학, 거문도, 현묘지도가 풍류도라고 하기도 하고, 풍월지도라고 하기도 하고, 도교를 얘기하기도 하고, 도학, 철학, 고답적, 현학적, 형이상학적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유화적, 부드럽게 하는 거죠. 상대를 순수하고 사이좋게 부드러운 유화, 화는 하고 이거 흐를 유자, 부드러울 자. 뭐 유류하면 기름이잖아. 기름처럼 부드럽게. 자, 고전 시간에서 안민영의 매화를 찬조한 점이죠. 매화. 이렇게 해서 쭉 그러면 이거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사군자입니다. 이렇게 돌아가서 매화를 찬성한. 매화는 선구자, 난초는 바위에서 깨끗하게, 국화는 오상구절, 대나무는 뭐 곱고 속이고 와집으로 참고 이렇게 뭐 세 가지 정도의 특징이 있죠. 자, 이헌보는 어부 단가에서 어부는 그냥 어부가 아니라 어부는 예를 들어 시골에 내려간 선비들입니다. 짧은 노래 속세를 떠났어. 속세를 떠난. 그럼 속세는 임금이 있는 세상이 속세입니다. 자연 속에서 임금이 없는 곳에서 어부의 삶. 생선을 고비작한 사람이 아니라 강요에 운동하는 사대부입니다. 윤선두의 어부도 똑같죠. 어부의 계절을 노래함. 자연 속의 유유적사는 선비의 즐거움. 박인노의 누항사. 박인노는 뭐라고 했어요? 가난하다. 자연이 아름답다. 충성해야지. 누추한 거리 누항사. 누추한 곳에 있으면서도 원망함 가난하다. 충효우의 신의가 있다. 이렇게. 정철은 성산절곡. 성산이라는 것의 별도의 노래. 성산. 그래서의 모래라는 거였고, 설장수는 어웅. 늙은이 어부 어짜야. 늙은 어부네요. 늙은 어부. 어웅. 세속적 삶을 거부하고, 임금 있는 삶을 거부하고, 자연 속에서 늙었다. 이렇게. 박인노의 상사곡은 임을 사랑하다가 죽는 병이 상사병이죠. 그리워 마음을 도노래. 임과 이별해서 슬퍼한다. 근데 임이 박인노. 이렇게 연군이죠. 임금이라겠죠. 임이 그리웠다. 정극인의 상충곡은 봄을 완상, 감상, 상자를 감상, 완상. 완상은 감상을 진하게, 완전하게. 성충곡, 자연의 봄을 맞이하는 즐거움, 안빈낙도.
편안함을 안다. 가난하지만 즐거움을 안다. 즐거움의 도를 안다. 송순의 면왕정. 면왕정이라는 곳에 정자죠. 정자에서의 아름다움. 면왕정이란 정자에서의 아름다움. 그 속에서의 풍류. 좀 즐겁게 술 먹고 노는 거. 그리고 군애의 감사. 군은. 군. 임금에서 은혜의 감사. 그러니까 안 쓰면 놀기만 한다고 나중에 욕먹겠죠. 자, 허전의 고공가. 고공. 고공은 종이죠. 그러니까, 고공. 고공은 벼슬아치들인데, 나라가 위태할 때도 밥그릇 싸움하는 이 관료들, 머슴들을 비판하는 거죠. 고공가. 벼슬아치. 체입겐 한라산에 놀러간다. 유한라산기. 한라산에 놀러간다. 백록담을 갔네요. 한라산이니까. 최고봉에서 등반한 후에 백록담으로 돌아오는. 존의 만원사. 만가지 말. 만가지 언어. 만가지 언어. 귀향에서 고통스럽다. 만가지 지인지에 대한 회개를 하고 만번 후회할 테니까 저 좀 용서해 주세요. 저 위에 만분가 이건 만언이고 이거 조언이고 이거 조위네. 만분가는 이거는 조위 위태롭네. 매우 분하네. 억울해 죽겠다. 연구지정 조금 넣고 만분 만원 만가지 말들. 자, 작가 미상의 용부가 용렬한 부인을 비판하는 노래. 유백규의 농가부장은 건강한 농촌. 농가부장. 정양의 보리타장. 정양은 선비니까 보리타장하는 농민들을 보고 그러면서 나는 한 일이 없는데 뭐 어떡하냐. 쟤네는 참 열심히들 한다. 그래서 그를 쫓았던 자신의 모습 반성하고 보리타장을 하며 구경하며 평민의 언어를 사용. 막걸리 도리깨 보리. 자, 유희경의 회계랑 계랑을 그리워한다. 라는 뜻이네. 계랑을 그리워한다. 작가미상의 상사병의 별곡, 이물 백년가약을 했는데, 현재는 나만 임을 그리워하는데, 이게 어떻게 제외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충당사의 안민가는 백성을 편안하게 했으면 하나게 좋겠다. 군군, 신신, 민민, 이렇게 나와서 자기 본분을 지킨다. 각자. 김창의 산민은, 산에 사는 사람이네요. 왜 산에 살을까요? 원님들의 수탈을 피해서. 호랑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호랑이보다 관리가 더 무섭다라는 그 속담에 따라서 도망치는 백성들. 산민. 정철의 장진주사, 숫주자죠. 준나. 술을 마시면서 풍류를 불린. 자, 한 잔 먹세 그려 꼬까지 꺼놓고 꺾어 수놓고 먹세 그려. 정화경의 구유는 장마철 농촌의 공격한 모습, 교약한 자신의 처지. 예, 성경적으로. 정약용 유배 가서 힘들고 병원하고 농촌들 삶 잘 관찰하고 그랬죠. 저 두보의 등고는 오를등 높은 곳에 올랐네요. 가을 높은 언덕에 앉았네요. 병든 모습으로 슬픔을 술로 풀고자. 작가미사의 춤명곡 본춘자. 만난 후에 봄날 한 여인을 만났어. 만났는데 노래. 만난 후 입을 여의고 괴로워하는 심정. 만난 후 입을 여의고 괴로워하는 심정. 명곡. 자, 권오무는 한가하게 산다. 18곡 한가하게 기거하는데 현실 세부터 일탈해 자연 속에서 응가하는 과정을 시간순으로 나타냈습니다. 유종문의 강설은 강과 눈이 있네요. 눈 내린 자연. 그러면 강에서는 어옹의 고적한 모습. 신음의 방옹시어는 은거한 삶에 대한 지향. 방옹시여. 자, 자욱한 밤한개 벌레 써져서 들어오고. 이건 뭐를 썼을까요? 비슷한 상황을 나열해 상동을 자아낸다. 연세법. 비슷한 상황을 나열해. 연세법은 이렇게 되죠. 공부하면 칭찬받고, 칭찬받으면 기분 좋고, 기분 좋으면 또 공부하고, 공부하면 돈을 받고, 용돈 받고, 용돈 받으면 책 사고, 책 사면 또 공부하고, 이렇게 같은 것들이 이렇게 짜글짜글 져서 이렇게 연결된 쇠사슬처럼 이렇게 되는 게 연세법이죠. 자, 머리 깎고 죽이 되어 연불 공부나 해볼까. 임과 함께 하지 못했다는 자책감. 종교로 극복하고 종교로 극복. 너무 이 자책감. 죽이나 되어볼까 하여볼까. 극복하고 있지 않죠. 해볼까 말까. 결단은 아직 안 했으니까. 가뭄 피해 방지의 중요성 강조. 가뭄 피해 물 절약. 주관적 개들을 배제하고 객관적 정보를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한다.
자, 주관적 개념을 배제하면 어떻게 해요? 중요성을 강조해야 되는데, 실천하고 사회적 대책을 말해야 되는데, 사회에서 계몽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중요성을 강조하고 해야 한다. 주관적 견해. 자, 다음. 사공은 어디 가고 빈배만 메었는고, 짝이 가는 기럽이 오락가락하는매, 대비, 화자의 처지, 빈배가 나라는 거네. 사공, 짝이는 기러기, 갈매기. 처지를 드러내고 있다. 빈배와 짝이는 기러기는 대비되는 대상이. 그러니까 이게 갈매기하고 빈배가 두 개가 짝이 대비되는 건 아니라는 거지. 그러면 빈배가 사공은 어디 갔냐? 그럼 사공을 배를 끌고 가야 되는데 그럼 날 끌고 간 사람을 찾아야지. 짝이는 갈매기, 오락가락하면 기러기가 어디로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기러기는 오락가락하기 때문에 오락가락하는 게 화자의 처지는 아니라는 거지. 자, 담송 단맞이기 방글 집은치만 남았구나. 많지만 만큼 화랑한 사람의 이유 옥솟는다. 만큼처럼 많지. 똑같다는 거죠. 지규법에서 많지가 만큼하고 똑같다는 거죠. 제설 추밀서 여운이 3자 사녀를 두었는데 둘째 딸이 용모가 아름답고 재주가 좋다. 제설 다시 말한다. 서술자 대화만으로 사건을 전개하고 있지 않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추밀이 사랑을 좋은 사이를 갖고 있었다. 의문을 대화만으로 대화만이 잘못했잖아. 사건 요약적 제시하고 있고 그 사건을 압축하고 제시하고 현재의 일을 돕고 있죠. 제설 그건 다시 정리해서 말하면 추밀서를 두었는데 둘째 딸이 어떻고 뭐하고 달을 가리고 있었다. 설명하는데 압축해서 김춘수의 강우 아내가 찾고 있는데 비가 비가 내리잖아. 아내를 찾고 있는데 죽은 거는 어느 정도 알아. 근데 보통이면 비가 안 왔으면 갔을 텐데 비 핑계대고 비가 오니 안타까워. 그러니까 현실적인 장애에서 포기를 하는 것이지. 조지훈의 승무를 추는 여인, 세속적 번뇌를 그 여인이 승무를 통해서 세속적 번뇌를 털려고 종교적 승화하려고 추는 거겠죠. 소녀의 순수함, 발현은 아들 죽기 전, 감각수사는 시각, 현학적은 현학적, 좀 고답적 써줄까요? 고답적, 형이하학이 아니라 형이상학적, 철학적, 다 똑같은 말이죠. 의식의 흐름 기법이라고 할 수 없음. 그래서 갑자기 과거 장면이, 내면 의식의 흐름은 주관인데, 내면 의식이 서술되어야 되고, 속마음이 있어야 되고, 시공과 체크, 현대소설, 만세전, 공동묘지법, 공동묘지를 만들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한 인물들의 여러가지 생각, 만세전, 3일 만세전, 인물의 생각, 액자식 구조, 1인칭 구조 시점에서 가능한가, 전적 시점은 가능한가, 액자식? 또 다양하죠. 내가 일기인데 그 안에다가 다른 얘기를 넣어도 되고 1인칭인데 3인칭 써도 되고 그 3인칭 안에다가 어디서 들은 일기 내용을 써도 되고 상관없겠죠. 자,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육하는지 주체 정리를 파악을 해야죠. 당연히 현재 영어비를 사용해 인물의 내면을 생동감 있게 제시하겠다. 일부 과거편이 있어도 현재 영어비가 있으면 생동감이 있어. 맞아. 현재 영어비 현재 지금 있는 것 같으니까 생동감 있겠지. 촉각적 따뜻하리 맞고 상승 이미지는 불이란 단어도 그렇고 위로 올라간다 아니면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소지 공양 같은 거 하면 불 위로 올라가죠. 구름 예를 들어서 올라가고 물도. 하강 이미지는 비가 내린다, 낙엽이 떨어진다, 아니면 시각이 아래로 내려간다, 폭포가 떨어진다, 이거 다 밑으로 내려가면 다 하강이죠. 윤동주 또 다른 고향처럼 돌아가고 싶은 지향점. 고향은 아니죠. 고향 갔었죠. 고향처럼 가고 싶은 지향점이죠. 오세영의 자화상은 나도 까치가 아닌 까마귀가 되고 싶다. 유화적 태도는 부드럽다. 파초는 조국을 떠난 예를 들어서 이 호텔 같은 데는 아니면 요새는 이렇게 화분에 이렇게 해서 쭉쭉 이파리 큰 열대식물이 파초죠. 축축 늘어지죠 이파리.
공통점 묻는 문제. 선지에서 주제, 감정, 표현 기법을 묻는지 확인해야 되죠. 공통점 묻는 문제는 주제를 제목을 한 줄 문장으로 해서 주제에서 아닌 걸 삭제한 다음에 나머지를 푸는 게 더 빠르겠죠. 문맥적 의미가 가까운 것. 보기의 네모의 속성을 찾고 문맥적 의미가 같은 것, 네모의 속성, 유사한 것과 연결, 긍정, 부정을 따지는 게 좋다. 문맥적 의미가 가까운 것, 네모와 그런 거는 이 네모를 빼고 이 선택지에 있는 내용을 여기다 껴보는 거죠. 그래서 흐름이 자연스러운가, 문맥상으로. 김명의 그 나무는 늦대고 병들어 안쓰러움. 그 나무. 늦대고 병들어 안쓰러움을 느끼는 나무다. 정서 대응되는 선지. 정서는 감정이죠. 정서, 감정. 서술어에 있죠. 그래서 선지의 내용이 시어의 뜻과 다른 경우 주제를 생각해라. 당연히 주제를 생각해야죠. 그 주제의 감정이 어떠냐는 거죠. 서술어가. 안조사 만원사, 만가지 언어, 고통스러운 삶, 지은되는 회개, 만번 빕니다. 만분각, 만번 분하다, 억울하다. 연군지정, 조금 넣네요, 연군지정. 매우 분함. 자, 염상섭은 만세전, 3일 만세전에 뭐 했어? 식민지의 눈에 비친 조선인의 현실, 공동묘지 인식을 통해 거칠에만, 공동묘지, 같다는 인식을 통해 거칠에만 중시하는 사고 비판. 조세의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 난소공은 아버지가 공을 쏘아 올림, 고통스러운 삶, 민주들의 희망. 올라가 봐야 떨어지죠. 떨어지게 뻔하죠. 결과가 뻔한 것에 대한 삶. 민중의 희망. 그래도 위로 쏘고 싶죠. 사람 삶. 박태원의 천변, 하천변, 청계천변의 풍경을 소년 창수의 눈에 비친 서울의 모습. 신기하기도 한 부러움. 천변 풍경 중에 몇 가지. 주르륵. 김정한의 모래톱 이야기는 모래톱이 됐다는 모래 땅이 됐다는 거죠. 모래 땅. 강가가 있는데 모래톱이 이렇게 쌓여서 여기에 큰 땅이 됐다는 거죠. 건우의 가정 형법, 소외된 사람의 비참한 삶, 부조리한 현실. 조마이섬이네, 이게 모래톱이. 건우의 생각, 맹소적 비판적, 일제시대 외놈들의 동척, 광고기의 세력가들 소유. 광고기 이거 세력가들이 다 가졌고 외놈들이 여기다가 동양척식 회사, 주식회사에서 다 뺏어갔죠. 빵들. 자, 박태원의 소설가 구보씨, 소설가 구보씨가 1930년대 하루의 모습을 딱 보는 거죠. 자, 행동차이. 숙부인은 이상서로 하여금 등장인물의 행동차이. 숙부인은 황후에게 아뢰고 있다. 숙부인은 자신이 황후에게 아뢰고 있다. 아뢰다. 말해다. 이상서로 하여금 아뢰고 있다. 아뢰고 하여금 시켰다는 거죠. 숙부인은 이상서에게. 이거는 자신이고. 아뢰다. 사례다. 놀부는 놈. 서술자의 평가가 들었다. 뒤는데 놀부 놈 이렇게 써버리면 놈자자 놀부 놈자자는 사람인데 놈 하고 쓰면 좀 후기에 썼나 그래. 개인적 욕망 성취를 위해서 사회 부조리와 타협하거나 명분과 괴리하는 행위를 스스로 하면 모순에 빠진다. 개인의 이기적 욕망을 제도적으로 승인하지 않는다. 욕망의 성취할 행위와 영문 사이에 괴리가 있다. 보기를 해석하는 방법이구나. 개인적 욕망 성취를 위했다. 사회적 부조리와 타협했다. 혹은 명분과 괴리되는 행위를 하였다. 스스로 모순에 빠졌다. 이렇게 나눠야지. 여러 개로. 사건이 사실적으로 서술되고 있다. 반대, 사실적. 몸은 주체의 의비기도 못하는 듯했다. 비유잖아. 비유법. 날그레진 몸을 입고 있는 사씨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의복도 기지 못하다. 몸은 초췌하여. 몸이 초췌하지. 의복은 좋을 수도 있지. 의복도 기지 못할 듯 힘들었다는 거지. 의복을 잊혀볼 정도로 초췌한 사씨의 모습이지. 의복 자체는 안 나오지. 비죽새는 슬피 울어가 청각적으로 했는데 울은 소리를 써주는데 해야 되는데 어쨌든 수직적 수평성하고 다음에 배를 넓은 바다에 띄워두고 푸른 버들까지 물고기를 꿰어 배를 메어두고 행갈매를 바라보고 고깃배에 누워있는 어부의 구체적인 구체적인 상황 물고기를 깨워 버들까지에 물고기를 깨워 이 정도만 해도 그죠? 배 메어두고 사건이 사실적으로 서술되었다. 현실적, 사실적. 자, 현실. 사실이 현재 드러난 현실. 비현실은 현실이 아닌 것. 구름 부르는 것, 도를 하는 것, 물 변신술, 온둔술 이런 것. 액자 식구석 됐고, 감각적 상승, 현악, 유화 했고, 오답선지도 했고, 똑같게
두 장씩 있네요. 구체적 선언을 할 수 있다. 달 한 척 비추네. 달에 인격이 부여됐다고 보기 어렵다. 달이 배 한 척 비추네. 달이 비춘다. 뭐 그렇다고 인격은 없죠. 안민영의 매화사, 매화 예찬, 이연부의 어부단가, 어부 우속사를 떠난 어부의 삶, 윤산도 어부사시사, 박인로 누항사, 누추한 것, 정철 성상골곡, 박인로 상사곡, 전국일의 상충곡, 송신의 면항정가, 허전의 고공가, 최경목, 답 주인 고공가 또 있는데 허전의 고공가에 대응돼서 자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